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어문규정, 우리말 규범을 공부하겠습니다. 251쪽을 펴시고요. 자,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것은 이 어문규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어문규정은 표준어 규정이 있고, 그리고 한글 맞춤법이 있고, 그리고 외래어 표기가 있고, 그리고 로마자 표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록으로 문장 부호가 이제 부록으로 문장 부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넷을 우리가 이제 어문규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법이라는 것이 있듯이, 그래서 그 법에 규정된 것을 따라야 하듯이 이 어문규정은 우리 말과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 법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담을 수 없듯이 이 어문규정도 우리의 국어생활 전부를 담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가 올바른 표현을 한다 안 한다의 기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 어문규정에서 제시한 것들은 일반적인 사회규범과 다른 점은, 사회규범은 어떤 것을 하라 하지 마라를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 우리 행동을 규율한다면, 이 어문규정은 우리가 이미 써오던 걸 학자들이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써라 해서 우리가 그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걸 학자들이 정리를 해놨고, 그래서 그 보편적인 것을 벗어나지 마라,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달리 쓰면은 언젠간 변하기도 하죠. 그래서 표준어가 추가되기도 하고, 이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면 이 규정도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문법 규칙을 전제로 해서 이 어문규정에 사실은 중요한 건 예들이 중요해요. 이 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즉 맞춤법 실력을 묻거나 아니면은 낱말 뜻 문제를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뭘 체크해야 되냐면, 내가 몰랐던 단어들, 즉 표기상 몰랐던 단어들도 체크를 해야겠지만 아예 의미를 즉 몰랐던 그런 단어들도 체크를 해서 단어의 뜻을 찾아보고 이걸 여러분들이 또 돌아가시면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교재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표준어 규정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이 표준어 규정은 표준 발음법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표준어 규정이 표준 발음법과 표준어 해서 57항 정도고, 한글 맞춤법이 또 57항 정도고, 그리고 외래어 표기는 나라별로 다 달라요. 영어권, 독일어권, 일본어권. 그래서 이 외래어 표기는 정말 단순 암기고, 그리고 로마자 표기는 아주 간단한 원리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 사람들을 위한 표기로 만들어져 있고, 마지막에 있는 이 문장부호는 2018년도, 작년이죠. 즉 작년에 바뀌어서 2019년도 올해부터 이제 새롭게 적용이 되는데, 달라진 건 거의 없고 몇 가지가 이제 추가된 것들을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럼 표준어 규정부터 교재에 있는 어문규정을 쌤이 하나하나 보면서 주로 시험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251쪽을 보시고요. 자, 표준어 규정하면 제1장,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 밑줄 치고, 이게 바로 표준어의 계층적 조건이죠. 표준어의 계층적 조건. 즉,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다, 이거. 그 다음 두 번째,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라는 말에 밑줄 치고, 결국 현대라는 것은 즉 시대적 조건을, 즉 표준어가 현대, 곧 시대적으로
현대에 사용되는 말이고, 그리고 서울말 밑줄 치고 이게 지역적 조건을 말하죠. 따라서 계층적 조건, 그리고 시대적 조건, 그리고 지역적 조건을 제1장에서 규정했습니다. 사실은 표준어라는 것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한다.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